여름에는 아무래도 땀을 많이 흘리니까 마시는 종류가 그냥 씹어 먹는 종류보다 마시는 종류가 더 인기가 있죠. 근데 그게 또 배탈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서 사실 여름에 더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따뜻한 차를 권합니다. 저도 여름철에는 차를 일부러 따뜻하게 뽑아서 마시거든요. 여름철에 마시기 좋은 차로서 연잎차가 또 아주 정말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름이 되면 연꽃 보러들 많이 가시죠. 전국 방방곡곡에 연꽃이 어디 피었다 하면은 다 소문 듣고들 가시고, 가는 길에 또 연차로 만든 차들을 한 잔씩 또 마시기도 하고, 따뜻하게도 마시고 차게도 마실 수 있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해서 마시면 더워지는 게 아니라 몸이 시원해진다,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것이 여름에 또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6월에서 8월까지 한여름이 되어야 볼 수 있는 연꽃은 지금 이맘때 그 더위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안도 주고 평안을 선사하기도 하죠. 근데 동양이 아닌 서양에서 연꽃이라고 하면 특히 물에서, 연못 같은 이런 물에서 나는 수련, 그런 수련을 사랑했던 사람을 한번 꼽아봐라 한다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시는지요? 아마도 화가 모네를 떠올리게 될 거고, 그 사람을 떼어놓고 서양 사람으로서 수련을 사랑한 사람, 연꽃을 사랑한 사람 달리 툭 떠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네의 수련, 사랑, 그리고 수련에 대한 작품, 그것을 남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 그게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도 간직되죠. 인상주의의 화가였던 모네는 수련을 하도 사랑해서 어쩌면은 그 수련에 그냥 빠져 살았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유명한 화가이죠. 말년에는 아예 세느 강가의 작은 마을에 정착을 해서 손수, 정원을 가꾸고 연못을 가꾸면서 수련을 직접 손수 키웠다고 합니다. 생을 마감하기까지 43년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정원 가꾸기에 보낼 정도로 꽃과 그리고 연못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름이면 그의 작품 수련, 이 수련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모네의 수련 이러니까 그림이 혹시 눈에 떠오르시는지요? 모네를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의 말년의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수련, 그 연작, 수련으로 이어진 끝없는 그런 화면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야심으로 만들어진 수련 연작, 이것은 현재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에 이렇게 타원형 형식으로 둥그렇게 벽면 전체를 따라가면서 8폭짜리가 쭉 이어져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가 살던 지베르니의 연못을 그대로 그 자리에 옮겨놓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환상적인 그런 작품이지요. 수련 옆으로 잔잔히 흐르는 물이라든지, 또 호수 표면에 반사되어서 흩어지는 빛이라든지, 호수를 담고 있는 온 우주를 그 속에 그림에 담아 놓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면 모네에게 있어서 수련이 있는 연못은 단순히 그냥 그림 그릴 수 있는 소재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자신의 고향이요, 자기의 세계요, 예술품 자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양이 떠서부터 질 때까지 캠퍼스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수련을 그려나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모네는 결국 하루 종일 이렇게 빛을 쫓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의 기억에 남을 인류의 문화유산이 될 그런 작품을 보게 된 것이죠. 모네가 친구에게 그랬다 그래요. 안경이 좋았다면, 안경이 좋은 안경만 좀 있다면 난 그림을 더 그리고 싶어, 뭐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좋은 안경을 원했다 그러는데,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그 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말년에 그린 그림들은 그러다 보니까 느낌으로 그려나가니까 그 모양이 정확하다기보다는 마치 물을 이렇게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흐릿하게 그려놓기도 하죠. 근데 그 그림이 보는 관람자들에게, 감상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지없는 감동을 주는 것이죠. 문득 모네의 일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일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드는구나. 집착이라는 것이 대부분 질병을 만드는데요. 근데 모네의 수련 사랑은 질병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예술가처럼 열정을 불태우면서 살지는 못한다 해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성심을 바친다면 모네의 버금가는 그런 삶의 명작이 누구에게나 탄생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설하신 말씀에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에 대한 비유로 45년간 마음의 정원을 가꾸셨죠. 모네는 43년 그림을 그리는 중에 그 수련에 꽂혀서 대작을 남기고 후대에게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바로 그림을 통해서 무언의 설법을 전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을 보면서 욕심을 내거나 탐욕심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에 물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네가 불교를 알지는 못했겠지만 불교라는 용어와 단어를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수련을 보면서 뭘 느끼고 뭘 깨달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 화를 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리 짐작도 해보게 됩니다. 죽기 전에 모네가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다만 우주가 내게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붓으로 증명하고자 했을 뿐이다. 참 멋진 한마디의 말을 마치 열반개송처럼 남겼습니다. 그는 실내에서 사물을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나아가서 그것도 바람과 햇빛을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하듯이 그렇게 찰나찰나를 순간순간을 화폭에 담아냈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빛이란 절대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수련과 빛의 만남, 그 조화는 무엇과도 비유할 수 없는 대단한 인연이었을 것이다.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서로가 맞아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수련과 햇빛과 한 줌의 바람과 모네가 들어올린 붓, 이것이 서로가 다 시절 인연이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남겼던 그 수련의 그림이 다시금 이 여름에 고맙고 감사하게 다가옵니다.